예, 다음은 세 번째 2021 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미루어졌습니다. 2주 정도. 9월 23일 날 시작해서 28일까지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져 있습니다.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 각 대학별 원서 접수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가 되고 30일 이후부터 충원 합격을 통보를 해서 충원 합격이 등록이 마감일이 1월 5일입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은 수능 시험일이 12월 3일인데 수능 성적 발표일이 12월 23일이고 원서 접수는 1월 7일부터 내년 11일까지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까지 이루어지고 합격자 등록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그리고 미충원 충원 합격 발표 통보 마감은 2월 18일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날 미등록 학생들이 등록 마감 충원 등록 마감일이 2월 19일까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올해 대입의 어떤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모집 인원은 작년에 700여 명 줄었습니다. 올해 419명이 주는데 전체 2년간 합해서 1200명이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 감소에 비하면 실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들을 비롯해서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소폭 증가하게 되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 모집 비율들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권 대학들의 정시 모집 인원들이 더욱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시 모집 위주로 거의 90%, 80 내지 90%가 수시 모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서울에는 40%까지 올리도록 대학에서 국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차츰 40% 비중까지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40% 부근까지 정시 선발 인원들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른기의 선발은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지역 인재 특별 전형도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였습니다. 본인이 고른기의 선발 전형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만 지원한 전형입니다. 예전에는 의예과, 수의예과 이런 학과들만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실시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일반 학과에서도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많이 선발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데 물론 금정고시 학생들은 종합 전형에 일반 전형을 지원해야 되지만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부울경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은 계속해서 좀 늘고 있고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경쟁률이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대입 어떤 포인트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문과 학생, 이과 학생, 즉 자연계 학생과 인문계 학생들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성적들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을 자연계열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통합에서 성적을 내다 보니까 수학에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인문계열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성적대들이 조금 많이 내린 편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처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도입된 그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구가 감소를 했고 올해도 인구가 또 감소를 합니다. 작년에 7만여 명, 올해 5만 5천여 명 이렇게 학생들이 감소를 하는데 작년에 어떤 입시 결과들이 어느 정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떨어졌는지를 보면
올해도 거기에 비해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작년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정시 인원이 증가하였고 종합전형과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기록이 축소된 해입니다. 글자 수가 줄어서 기록이 축소됐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학생부에서 예전에는 비교과 활동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교과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합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활동의 어떤 다양성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학과에 가기 위한 교과적인 역량 또는 전공과 관련한 교과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를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종합전형의 합격에 다가서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전형의 어떤 모집 인원들을 비교를 해보면 전국에서는 교과전형이 가장 많이 선발을 하지만 수도권으로 가면 교과전형이 줄어들고 종합전형이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시인 거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살펴보면 종합전형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정시가 또 늘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도. 그런데 교과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교과전형을 선발하지 않는 대학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늘어나지만 이 교과전형들은 대부분 학교당 추천전형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지는 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내년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지원 자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가려고 하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 그런 대학들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부를 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하는 종합 전형을 여러분들이 같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활동들이라 교과적인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잘 나타내줘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의 모집 인원들을 다시 보면 전체 22개 대학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전형이 제일 많은데 비중이 42.6%, 상위 15개 대학만 살펴보면 45.1%입니다. 그리고 상위 7개 대학을 따로 뽑아보면 거의 50%를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전형은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종합전형으로 뽑거나 또는 수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형은 사실은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시가 27.9%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에는 이 정시의 비중이 훨씬 더 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불리한 전형이라면 결국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또는 정시를 가지고 수능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3년 동안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약 7만 명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작년이. 올해가 또다시 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한 1만 8천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지거재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학생 수 는 것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학생 수 감소가 거의 12만 명 내지 13만 명 가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입을 보는 학생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경쟁률도 줄어들었고 입학의 어떤 결과들도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입 정원과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700여 명, 올해 418명의 대입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 정원은 거의 줄지 않고 거의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결국 전체 전문대하고 일반대를 합쳐보면 졸업하는 학생 수보다 선발하는 대학의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입학 가능 학생 수가 훨씬 더 선발 인원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을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느 학과, 인기 있는 학과 또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주요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요즘에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대학들도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인구 감소의 어떤 영향을 살펴보면 당연히 학생 수가 감소를 했으니까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을 때 1등급이 4%니까 4%니까 4명이라면 학생 수가 80명이 되면 3.2%가 4%에 해당하는 학생이 3.2명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 수가 3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신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어떤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중은 같지만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재학생의 내신 성적은 예전에 비해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시 결과들도 반영이 되어서 입시 결과들도 경쟁률도 떨어지면서 어떤 입시의 결과들도 조금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는 수능 시험에 관해서 지금 보는 시험보다 사실 어렵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 인원이 감소하지만 수능 최저를 변경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같지만 학생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저 충족을 하기에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전형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1.0이라는 등급을 갖고 있더라도 또는 검정고시를 100점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탈락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에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정시 지원자들 중위권부터 없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한 5등급 정도, 5, 6등급 받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거의 중하위권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 정시를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가기가 더 쉽다라는 학생들에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경쟁률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일반고 학생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경쟁률이 꽤 나오는데 정시에서는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오는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부터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준비를 해 간다면 지방의 중위권 대학들부터는 예상외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입 전형의 이해 및 전형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들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등 모든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별로 세부 지원 자격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경상대, 창원대,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우리 영남권 대학들 중에서 이런 대학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서울에 있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상대, 창원대 이런 대학들이 지원 가능한 종합전형입니다. 자, 검정고시 성적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학생부에 어떤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인데
반영하는 전형인데 물론 성적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보거나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다. 대부분이 성적만 가지고 보는 대학이 많지만 면접을 일부 보기도 하고 수능 최저의 어떤 여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이라고 해서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면 2020년 2월 이후 어떤 졸업한 학생, 이거는 21년 이후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이후 어떤 졸업한 학생들을 된다. 그리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전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처럼 동덕 학력 이상 인정자라고 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관련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의 종합 전형은 지원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밑에 명지대라든지 한남대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는 검정고시 합격자가 가능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그러면 2학년 1학기까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2학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가 3학기 이상의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한남대 마찬가지입니다. 한남대 같은 경우에는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지원할 수 있지만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지대나 한남대는 3학기 이상의 학생부 기록을 요구하거나 또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동등 이상의 어떤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세부 조건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술 전형들은 논술에 의해서 합격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대입 전형은 4+2 구조다 수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4가지의 어떤 주요 특징들을 지금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더하기 수능 최저로서 이루어지는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에 교과나 비교과 활동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대라든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부산대라든지 물론 뭐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를 일부는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전형도 모든 대학이 수능 최저를 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두고 있고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거의 두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어떤 교과 역량, 논술 역량, 수능 최저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학생부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논술과 수능 최저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 위주로 결국 된다. 그리고 교과 역량이 일부 포함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즉 학생부가 반영되는 대학이 있지만 대부분은 수능 100으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교과가 들어가더라도 퍼센테이지나 실질 반영 비율들은 매우 작아서 거의 수능 성적에 의해서 정시가 합격성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필수 과목만 반영하느냐,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느냐, 반영 비율,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중치를 국어, 영어, 수학에서 가중치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반영 시기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적 반영 시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대학 환산점이 얼마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가지고 입결 자료와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대교협에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들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충족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낮습니다. 보통은 7대1에서 10대1 정도. 중복 합격자가 많습니다. 교과 전형을 일반고 학생들이 적는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적는 학생들은 학생부가 대부분 잘 갖추어지지 않는 학생들이라서 교과 전형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교과 전형만 6개씩 적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충원 합격이 많이 된다. 그리고 따라서 2월되는 인원도, 2월이라는 것은 다 충원되지 못해서 정시로 인원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월되는 인원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100%가 대부분이지만 면접을 실시하고 비교과를 반영하는 일부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은 대학별로 기준을 정한 수능 점수의 등급의 최저 기준을 말합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 2개 영역이나 3개 영역 등급에서 대부분 2 내지 3등급을 원합니다. 고려대 수시 일반 전형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 4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인문 같은 경우 인문 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8등급 이내입니다. 다만 자연계열은 반드시 가형과 과탐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경북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전형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중에서 둘 중에서 잘 본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인문계 학생은 3개 합 6,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을 잘 봤다고 하면 영어, 수학, 탐구의 합이 6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6등급 이내에는 경상계열의 학과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져 있고 일반 대학들은 대부분 8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 학과에 따라서 6등급이냐 8등급이냐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3개 합이 6 또는 8인데 이때는 수학 가형을 응시해야 되고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예치의에는 5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최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 국어를 5를 받고 영어, 수학, 탐구를 각각 2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3개 합 6인 인문에 지원을 했다면 최저 기준을 통과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국어는 3 받고 영어도 3 받고 수학, 탐구를 2 받았습니다. 앞에 학생보다 전체를 합치면 평균적으로 보면 뒤에 학생이 시험을 더 잘 본 경우지만 3, 3, 2, 2를 받아서 3개 합을 6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3개 합이 제일 잘 본 걸로 치면 7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최저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어떤 유형은 학생부 100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과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런데 2단계 면접을 보는 일부 전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기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명지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장로회신신학대, KC대, 한국성서대,
정도가 수능 최저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기대를 제외하고 명지대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대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대학이 교과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서울권에서 지원할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가천대가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경기대 역시 교과 성적 우수자, 그리고 을지대 교과 성적 우수자. 그러니까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도 캠퍼스가 있고 서울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캠퍼스는 관광 계열 학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경기대, 서울에 있는 경기대 다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우수자로 수능 체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 표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경동대, 대진대, 루트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등등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으로 실시하지만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국립대를 살펴보면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답니다. 수능 최저가 다 있고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 부산대가 여기서 없습니다. 그죠? 부산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능 최저를 걸고 있어서 수능 최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역 중심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대학, 한경대, 인천대, 공주대, 금호공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안동대 등이 수능 체제를 두고 있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들 중에서 한밭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가 수능 체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국립대학입니다. 우리 지역, 영남 지역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교과 100%로 보는 경상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국립대학들입니다. 그죠? 있고 비교과, 출결과 봉사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남과기대, 경북대, 계명대, 금호공대, 부경대, 영남대, 창원대, 울산대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비교과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아예 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일부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출결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반영 여부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는데 영남대 같은 경우가 창의 인재 전형에서 1단계 학생부로 먼저 학생들을 뽑고 그 일정 부분 그 학생들을 가지고 2단계 면접을 가지고 최종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권 지역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과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간호, 응급구조 이런 등등의 일부 학과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학과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대학들은 전체 모집 단위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일부 학과만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일대, 대구 한의대, 그리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 경남과기대, 동양대, 그리고 대구대, 경운대, 경일대, 신라대, 동명대 이런 대학들이 간호, 응급구조, 군사, 항공운항 이런 일부 학과에서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수능 체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다 라고 보시고 표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교과를 100으로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여러분들 검정고시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과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 2단계 면접을 보는 대학, 그리고 면접을 보지만 학생부와 면접을 동시에 봐서 일괄로 합산하는 그런 대학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상대학, 사범대학, 행정대학들이 세계합 6, 그 외는 8입니다. 세계합 8. 부경대가
영어 3등급 이내, 국어를 반드시 포함하고 7등급 이내입니다. 두 개 합 7등급 이내입니다. 그리고 경상대는 사범대학이 3개 합이 9 내지 10이고 사회대학은 12, 그러니까 학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는 3개 합 13입니다. 그리고 해양대 및 일부 학과는 적용하지 않는 학과도 있습니다.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에서 두 개 영역 합이 세무특수는 6, 유아는 7, 그 외 학과는 8입니다. 여기서 가로에 탐구의 2 또는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탐구의 잘본과 한계만 반영하는지 두 개의 평균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 7등급 이내이고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등급이 학과마다 9에서 15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의 등급 기준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명대 같은 경우에 3개 합 15 등급인데 일부 학과는 12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영역이 10등급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인문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을 지닙니다. 대부분이 인문보다는 한 칸 정도 낮거나 비슷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사범대 수의과대가 6, 그 위에는 8, 3개 합입니다. 부경대는 영어가 인문은 3이었는데 자연은 영어가 4고 여기는 국어가 아닌 수학을 포함해서 두 개 합 8입니다. 그리고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의예는 3개 합 4, 수의에 6, 사범 9, 일어나 물리교육과는 간호학과는 3개 합 10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3개 합 13등급이고 일부 학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가 2개 합 6, 그 외 학과는 2개 합 8입니다. 나영을 본 경우에는 1등급설 하향해 적용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자연계 중에 가영을 필수로 봐야 되는 학교는 경북대학교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구경대, 경상대, 창원대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나영을 봐도 되지만 한 등급씩 자연계에서는 등급을 하향 적용합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합이 9에서 15 다양하고 계명대 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합이 15, 일부 학과는 12등급이 있습니다. 인문계는 학과마다 조금 다양합니다. 두 개 영역 합이 10등급 이내가 대부분이지만 화학, 항공, 의공, IT융합 같은 경우에는 세계 합 12, 그리고 과학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화공학과는 세계 합 11이고 간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 7등급입니다. 지방대학들일수록 학과별로 다양한 최저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어떤 지원 전략을 살펴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와 충족 가능성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적용하면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적용을 하지 않느냐 그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반영 방법, 여러분들은 검정고시 성적을 어떻게 반영해서 내 등급이 이 학교 한산 등급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면접을 보는 학과들은 대부분 학업 역량과 관련한 학인 면접들을 보기 때문에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그 면접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한 전형 자료와 교과 성적을 이용을 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이용하고 최소 2명 또는 3명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정량평가하지 않고 교과 전형이 정량평가를 한다면, 즉 어떤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여러가지 다양한 숫자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라는 부분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학생들,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주요 변화들은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고 자기소 문항 및 글자 수들이 올해까지는 유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글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들 검정에 강화가 되어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적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재를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때까지는 알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류 면접에서, 서류 평가에서 면접만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모든 서류와 면접 평가에서 이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게 평가를 합니다. 블라인드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이 세부 평가 기준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래서 반드시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내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추천서를 받지 않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기초학업 역량, 다른 말로 그냥 학업 역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전 과목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걸 교과적인 성적도 보지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전공적 합성은 전공과 관련한 교과의 성적, 교과 활동 또는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성, 인성, 학교 생활의 어떤 충실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본다면 검정고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유리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학생부라는 부분들이 없고 그 부분들을 대신해서 다른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제출된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는 전형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 요소들이 크게 보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경험의 다양성 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요소들의 세부 기준들이 다 공개를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 방식은 학생부만 보는 학교, 한양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받는 학교,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까지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양하다는 거. 전형 방법은 학생부로만 종합평가하는 곳보다는 대부분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즉 1단계에서 서류를 가지고 한 3배수 정도의 학생들을 거르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이 대부분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면접을 바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일부 학교에서는 서류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본다는 것은 학생부 평가와는 뭐가 다르냐? 이 학생부 종합평가 100은 고등학교의 학생부만 본다는 거고 서류를 본다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지금은 대부분 다 단계별 전형을 하거나 서류 100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가, 전형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기준으로만 대학을 나열해 봤습니다. 고려대, 서울교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서울대, 상지대, 한국해양대, 이화여대, 충북대, 홍익대 등이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에서 지원 가능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어떤 수능 최저 기준을 보는 바와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원 가능 기준의 어떤 대학들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종합전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는 대학들도 있고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단계별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하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다. 앞에가 대학명, 뒤에가 전형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건 있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없고 네오르네상스 전형만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영남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입니다. 서류만 평가하는 대구대, 동아대, 신라대, 동아대 학교 생활 우수자는 원래 서류만 보기, 동아대 같은 경우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하나는 면접을 보는 잠재능력 우수자, 하나는 서류만 보는 학교 생활 우수자가 있습니다.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지역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부산대학인데 부산대학은 여러분들이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을 모두 다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은 표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학업에 기울인 어떤 학습 경험, 두 번째는 교내 활동,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어떤 인성과 관련한 배려 나눔 협력의 어떤 실천 사례고, 네 번째가 대학별 자율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항목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준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적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내용들에서 배우고 느낀 점은 몇 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그 사례보다는 어떤 배우고 느낀 점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를 중점을 두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별 자율문항들은 지원하는 대학의 4번 항목인데 지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맞는 자율문항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0점 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적용이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같은 경우에는 요 0점 처리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인어학 성적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받은 상들은 아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내에서 받은 상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적게 되면 0점 처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학과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거된 것 이외에도 어떤 수상 실적이, 극과명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들어가면 0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0점 처리 항목들은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적는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생부 종합 공정성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 부모님 또는 친인척의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추상적인 직종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떤 실명을 기재를 한다거나 어떤 아버지의 직업, 이런 부분들을 적을 경우에는 결격 처리를 하거나 감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는 요즘에 학생들이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져 있는 다른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보고 뺏겨서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에 걸려서 확인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해 경우만 해당하지 않고 작년, 재작년에 있는 자기소개서 다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올해 자기소개서를 적었던 학생들과 어떤 3년치의 자기소개서들을 전부 다 유사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실제 5% 이상만 갔더라도 유사도 검증 비율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적는다면 반드시 남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지원 전략은 미리부터 준비해서 전공적 합성이 높다면 소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보다 많기 때문에 본인이 적합한 대학을 어떤 대학인지 찾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올해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면접은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평가 요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의 어떤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술은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논술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논술 전형을 수시에서는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들은 어떤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이 정시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전형이다. 수시에서 논술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된다.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 대학들이 많고 그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와 같이 가야 되는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학별 고사를 보는 것이 어떤 논술입니다. 올해 논술 실시하는 대학은 총 서울에 있는 22개 대학,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다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인하대학교, 경기의 9개, 우리 지역의 대구의 경북대, 부산의 부산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가 일부는 반영이 되지만 학생부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달려있고 여러분들은 학생부 반영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논술 실력으로 합격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들도 경쟁률이 높지만 실제로 논술을 응시하러 오는 학생들이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고 수능 최저를 그 중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또 3분의 1 정도가 없어져서 실제 경쟁률은 전체 경쟁률의 한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미적용이 되는 대학들은 결시율이 좀 낮고 경쟁률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논술을 잘 할 수 있다. 물론 자연하고 인문은 조금 다른 방식의 논술이지만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작년 기출 문제들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논술을 한번 해보셔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세계합 5, 6, 2, 8까지 경북대가 세계합 8입니다. 그리고 2개합 3, 4, 6, 7 이런 대학들이 입문해서 있고 자연에서도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의예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전형의 대학이 있으면 수능 최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출제 유형들은 인문은 문학 제재를 활용을 하는 경우의 대학들이 있고 수리, 논리와 도표, 그래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학이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논술 출제 유형을 확인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선행학습 역량평가라고 치면 올해, 작년, 재작년 이런 보고서가 나올 거고 그 안에는 반드시 논술 문제와 논술 문제 정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학, 과학 문제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학과 과학을 같이 선택해서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요즘은 수학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수리 문제만 출제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언어와 수리를 통합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한국항공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과학과 통합을 하는 대학이 서울여대,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울산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은 지원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유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논술 시험의 어떤 유형과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고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별 모의 논술에도 참여하고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 학교의 논술 어떤 유형에 따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논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시기별 어떤 학습 전략을 잘 세워서 제가 정시까지 같이 가는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과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